근육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잉여 칼로리가 필수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잉여 칼로리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작정 많이 먹는다고 좋을까요? 물론 초과 칼로리를 섭취해야 힘도 더 생기고 중량도 오르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근육 합성을 하기 위한 아나볼릭 상태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영양분이 흘러 넘칠 정도로 충분하게 공급되어야 하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무작정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체지방이 급속도로 증가한다는 것인데요. 덩치는 엄청 커지지만 사실 그 덩치를 체지방으로 키우고 있는 겁니다. 저도 57kg 멸치 시절부터 14년이라는 꽤 긴 시간 동안 운동을 하면서 벌크업을 수도 없이 많이 해봤는데요. 그때마다 몸이 빵빵해지는 걸 보고 와, 나 이러다가 올림피아 가는 거 아니야? 하며 망상을 가지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매번 다이어트만 하면 여전히 멸치더라고요. 벌크업을 하면서 얼굴은 빵빵해지고 뱃살은 뒤룩뒤룩 쪄서 몇 없던 여자들도 떠나갔는데 이 과정을 몇 년이나 반복하고 나서야 이래서 살컷만 되는 거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저같이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세요. 제가 다 먼저 겪어봤으니까요. 그럼 우리같이 약물 없이 운동하는 일반인들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번 영상만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살컵이 아닌 진짜 벌크업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벌크업은 근육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높은 강도의 운동을 병행하면서 엄청난 양의 칼로리를 섭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체지방의 증가를 감수하면서도 최대한 많은 근육을 얻겠다는 전략이죠. 물론 체중이 늘어나면서 증량도 되고 몸도 커져 보이고 하지만 10중 8구도 아니고 10중 10은 벌크업이 아닌 탈크업만 되곤 합니다. 저처럼 실제로 다이어트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지방을 제거해보면 남는 근육이 얼마 없다는 거. 형님, 근데 크리스 범스테드나 다른 유명 보디빌더들은 대부분 벌크업에서 체중을 확 늘렸다가 체지방 커팅 반복하는데 왜 저희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막 엄청 커지고 싶다고요. 아니, 너 그동안 벌크업 관련 영상 수도 없이 많이 봤지 않아? 네. 근데 어떤 채널에서는 벌크업 해라, 어떤 채널에서는 또 림매스업 해라 그래가지고 헷갈리던데요. 여러분도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정말 헷갈리셨죠? 하지만 아쉽게도 그런 채널 중 어떤 채널도 실제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연구 결과나 다른 사람의 정보만 전달하고 있죠. 저는 실제로 57kg 멸치 시절에서부터 현재 85kg까지 몸을 증량시키고 35번도 넘는 대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그동안의 경험과 신뢰성 있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림매스업을 해야 하는 이유와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림매스업을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대부분은 약물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인의 경우 1년에 얻을 수 있는 근육량이 어느 정도 제한되기 때문에 과도한 칼로리 섭취는 지방을 늘리는 데에만 대부분 사용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벌크업을 한다고 해도 약물을 사용하는 프로 보디빌더들처럼 근육을 단기간에 얻을 수는 없다는 거죠. 아무리 티라노사우루스급 유전자라고 해도 말입니다. 반면 약물 사용자들은 근육과 체지방을 모두 늘리는 더티 벌크를 하고 나서 다시 커팅을 할 때도 약물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근손실을 최소화하고 체지방만 쏙쏙 커팅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같이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무작정 벌크업을 했다가는 다이어트를 할 때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근손실도 크게 일어나서 다시 멸치가 돼버리는 거죠. 자, 림매스업을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일반인 99%는 운동 숙련도가 부족해서 벌크업을 진행할 만큼의 운동 강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벌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운동을 하는 방법을 제대로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숙련자의 벌크업 식단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이러니까 결국 속이 불편하고 화장실도 자주 가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또한 벌크업을 잘못하면 오히려 몸을 망쳐버릴 수 있는데요. 단기간에 체중을 급격하게 늘리면 우리 몸은 데미지를 많이 입습니다. 우리 몸의 항상성이 깨지기 때문이죠. 체지방을 단기간에 많이 감소시킬 때 우리 몸의 건강이 악화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을 버리면서까지 몸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건강하고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 시작한 거니까요. 게다가 호르몬 분비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요. 성호르몬과 체지방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체지방이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에 여러 호르몬의 수준이 변할 수 있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테스토스테론 수준이 낮아지면 지방의 합성이 증가하거나 체지방 분해가 감소하게 되죠. 즉 악의 사슬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테스토스테론, 즉 남성 호르몬이 근육 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이미 아시죠? 체지방이 과도하게 상승하면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는 감소하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는 증가합니다. 춘천향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테스토스테론의 감소와 에스트로겐의 증가는 여성형 유방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벌크업으로 살을 찌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체력이 저하되고 컨디션도 떨어지게 됩니다. 몸도 무겁고 숨도 쉽게 차고 에너지가 오히려 더 없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자, 이쯤 하면 잔소리고 우리는 뭐다? 린 매스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린 매스업에서 린은 분살이 없다를 의미하고 매스업은 모두 알다시피 증량을 하는 것을 의미하죠. 합쳐서 린 매스업은 체지방을 유지하거나 매우 조금만 늘리면서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진행한 빌스 박사의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체지방이 낮을수록 근합성이 잘 일어나면서 아나볼릭 상태로 몸이 변한다고 합니다. 그 뜻은 뭐다? 과도하게 체중을 늘리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평소에 체지방률이 적절하게 유지되는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상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경험상 오히려 운동 경험이 많이 없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 린매스업을 하면 체지방이 줄면서 근육이 늘어나는 상승 다이어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고, 체지방이 적은 초보자분들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벌크업 효과를 얻게 되실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린 매스업 하라는 거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건데요? 너 먹는 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영양부터 한번 알아보자. 자, 린 매스업을 하려면 먼저 자신의 유지 칼로리를 측정해야 됩니다. 아, 형,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 유지 칼로리가 뭐예요? 아니, 너 운동한 지 꽤 오래되지 않았어? 아직 유지 칼로리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아, 죄송해요. 얼른 알려주세요. 유지 칼로리, 뭔가 어렵게 들리시죠? 사실 별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유지 칼로리란 현재 나의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열량이에요. 기초 대사량에 활동을 하면서 소모되는 에너지인 활동 대사량을 더한 값이에요. 인터넷에 유지 칼로리 계산기를 검색해서 계산하실 수도 있고, 또는 인바디를 통해서 간단하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유지 칼로리 계산기 사이트는 밑에 고정 댓글에 첨부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유지 칼로리를 측정하셨으면 유지 칼로리의 10%에서 20% 정도의 칼로리를 추가적으로 섭취하시면 됩니다. 운동 경력이 오래된 상급자일수록 10%에 가깝게, 운동 경력이 짧은 초보자일수록 20%에 가깝게 섭취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체중 증가 속도를 설정하고 체중의 변화를 추적해야 됩니다. 이 표는 운동 연차별 최대로 증가시킬 수 있는 근육량을 나타내는데요. 만약 운동 경력이 1년 또는 그보다 적으면 운동, 영양, 휴식이 모두 맞아 떨어질 때 한 달에 최대 1kg 정도 근육량을 늘릴 수 있어요. 근육량이 한 달 기준 1kg 정도 늘어나면 체중은 2kg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주당 체중을 0.5kg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주마다 체중을 재고 목표 칼로리를 유동적으로 변경해주면 됩니다. 만약 너무 체중이 빠르게 오른다면 섭취 칼로리를 100에서 200칼로리 정도 낮춰주시고, 너무 천천히 오르거나 오히려 체중이 감소하신다면 오히려 칼로리를 100에서 200 정도 늘려주세요. 운동 연차가 2년 이상이라면 근육량의 증가 속도는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한 달 기준 1kg, 즉 주당 0.25kg 미만으로 체중을 증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주당 체중 증가가 높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형님, 근데 이제 칼로리는 얼마 먹어야 되는지 알겠는데요. 근데 그 단백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유튜브에서 단백질 많이 물하던데? 우리 헬스장 형님들도 닭가슴살 많이 먹던데요? 논문에 따르면 높은 단백질 식단은 효과적인 근육량 증가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체중 1kg당 1.6g에서 2.2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현재 체중이 70이라면 1.6을 곱한 값인 112g의 순 단백질량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닭가슴살 112g으로 헷갈리시는데 닭가슴살 양이 아니라 순 단백질 양이에요. 닭가슴살 100g에 보통 28g 정도의 순 단백질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400g 정도 드시면 되겠네요. 지방은 전체 칼로리 대비 15%에서 30% 정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지방하면 안 좋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지방은 테스토스테론과 여러 근합성 호르몬 생성에 중요하기 때문에 아예 끊어버리면 좋지 않아요. 나머지 칼로리는 탄수화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탄단지 비율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초보자나 비만인 분들은 4대 3대 3으로, 반면 운동 강도가 높고 중량 훈련을 많이 하신다면 5대 3대 2로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에게 맞는 비율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 형, 근데 저 선수할 것도 아닌데 그렇게 탄단지 비율까지 생각하면서 밥 먹어야 돼요? 아, 저 친구도 은근 많아가지고 밖에서 밥 먹을 때도 많은데요. 아니, 너가 친구도 있었어? 난 왕따인 줄 알았는데. 일반인의 경우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목표한 양의 칼로리 섭취, 이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근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탄단지 비율까지는 신경 쓰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한 단백질 섭취, 유지 칼로리의 10%에서 20%에 해당하는 잉여 칼로리 섭취,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형님, 영양은 그러면 대충 알겠는데 그 운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영양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줬으니까 식단부터 좀 제대로 해봐. 일주일 동안 제대로 식단하면 내가 구독자분들이랑 다 같이 모아서 공짜로 운동 가르쳐 줄 테니까 너도 밑에 고정 댓글에 식단 챌린지 내가 링크 달아놨으니까 너도 신청해봐. 여러분들은 이제 왜 일반인이 효과적으로 근성장을 하기 위해서 림매섭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또 오늘 제가 림매섭을 하는 정확한 방법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유튜브에서 벌크업해라, 림매섭해라 이런 거에 혼동되지 않으시겠죠? 이번 영상에 반응이 좋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림매섭 운동 루틴 편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제가 영상을 더 자주 올리게 되는데 원동력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